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07화 첩어적방입니다. 첩첩 모실 또는 거느릴 어자고요. 길삼적 길삼방이 되겠습니다. 첩은 정실부인이 아닌 후처를 말하고, 이 얘기 내칙편에 이르면은 이 빙적 위처, 분적 위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빙이라고 그러면 예를 갖춰 장가가는 척 혼례를 치러서 이 혼인을 맺는 걸 말하고, 분은 예를 갖추지 않고 급히 연을 맺는 걸 분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혼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맞이하는 이가 처고, 절차 없이 드리는 여인을 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는 이 교접 또는 교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시중되는 것을 보통 시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첩어라고 하면 첩이 잠자리 시중을 드는 걸 말합니다. 적은 물레로 실을 잡는 걸 말하고, 방은 그 실로 천을 직조하는 걸 말하니, 적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보통 이 길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자 첩어 적방은 이 첩의 집안에서의 역할을 논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녀자의 도리는 집안의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농사와 길삼은 부녀자들에겐 중노동이었으며, 특히 길삼은 오로지 부녀자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첩어적방에서 첩을 부녀자로 해석하여도 이 사자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나올 사자 시건유방이 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첩어적방은 집안에서 이 첩의 도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따라서 첩어적방을 번역하면은, 첩은 이 잠자리에서 지아비를 모시고 길삼으로 가산일에 기여한다가 되겠습니다. 얘기 내칙편에 보면은 여인의 도리를 강조한 문구 중에 이 길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10년 불출, 여자 10살이 되면은 나다니지 아니하고, 모교 완만 청종, 유모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순종하는 법을 가리키며, 진마시 치사견, 상가 모씨를 잡고 고체서 명지를 뽑아, 직임조순, 시를 자아내 옷감을 짜니, 학 여사의 공의복, 여자의 일을 배워 의복을 바친다. 옛날부터 길삼은 부녀자의 중요한 가사노동이었기 때문에 집안 여인들의 이 공통된 일거리가 길삼이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첩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위에 설립자, 아래 여인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는 땅바닥을 뜻하고, 이 위에 큰 대자에 사람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닙이라고 하면은 일어서다는 의미도 있어서 일부 건문자형은 이 위로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설립의 의미는 서다, 똑바로 서다, 멈춰 서다, 확고히 서다, 존재하다 또는 세우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황제를 이렇게 비할하는 이 조회 때 이 지위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닙이라고 하면은 이 서 있는 자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리 위로 읽습니다. 여인녀는 여인을 그린 자형으로서 여인 특유의 이 가슴이 그려져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형에서 머리에 이렇게 비녀를 꽂고 있기 때문에 여인은 이 큰 성인 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인녀의 오늘날의 의미는 이 여자, 딸, 처녀, 짝짓다, 시집 보내다, 이 벼슬 보내다, 연약하다, 보드랍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여인녀는 이 너여자의 간자체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원자인 이 너여자는 이 강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원래는 고대 문명이 발달한 흔한성 일대를 흐르던 여수를 가리키던 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오늘날에는 너, 자네와 같이 이 상대를 얕잡아 일컬는 2인칭 대명사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첩첩의 각골자는 이 묘울신과 이 여인녀의 합자인데요. 묘울신은 이 노예의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자형이므로 이 자형은 여자 노예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예들이 주로 주인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 아내 이외에 잠자리 시중을 드는 이 여인을 의미한 것이 이 첩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첩은 그 의미가 첩, 여자아이, 시중 드는 하녀 혹은 이 부녀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모실어 또는 거느릴 어자입니다. 이 자는 조금거릴 척 그리고 풀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거릴 척은 이 단일행이 변해올 때 쓰는 이 단축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척이 구성자로 보통 쓰이게 되면은 이 단일행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걷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행자와 달리 반만 그려져 있다 해서 잘 걷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행이 변이 아닌 방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 자축 그릴 촉입니다. 이 자 역시 걷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힘없이 다리를 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행은 보통 의미가 거리를 다니다, 어디를 가다, 행하다, 시집가다, 장사 지내다, 관찰하다 등의 어떤 행위의 의미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불사는 보통 이 자가 매우 오래된 자형으로 우마를 부리는 것과 관련이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여기 실사자가 있고 옆에 이 무릎을 꿇고 앉은 이 병부절의 합자입니다. 실은 밧줄을 의미하고 병부절은 이 밧줄을 잡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무슨 줄이냐면은 이 우마의 고삐줄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각골자형을 보면은 여기 말이 그려져 있고 뒤에 막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에서 의미는 마부 또는 이 우마를 부리다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풀사의 근문자형은 이 말과 이 칠복자의 합자입니다. 채찍질로 말을 부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부를 뜻하는 이 병부절이 이 칠복자로 달라진 것입니다. 소전자형에서 이 말은 다시 사라지고 이 삼각 형태의 이 멍에 그리고 이 거칠지로 불리는 이 발지자 그리고 이 병부절의 합자로 형태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 거칠지가 들어감으로써 자형은 마부가 우마에 씌워진 멍에 또는 이 우마의 등에 지운 이 짐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풀사는 짐을 풀다, 짐을 내리다, 떨어지다, 낙하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실의 각골자는 이 마부가 우마를 끌고 가다는 의미였습니다. 자형의 구성은 말을 부리다는 이 풀사자에 이 걷다는 이 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변에 이 근문자형도 실사자 대신에 이 멍에 와 아래 이 발지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마부가 이 멍에를 잡고 거리를 걷는 이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근문과 동일한 구성이고요. 모실어는 우마를 부리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마를 부리다, 거느리다, 통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짐승의 고삐를 잡고 다룬다는 의미에서 짐승을 길들이다, 제압하다, 저지하다, 막다는 뜻도 있으며 다르게는 이 마부가 아닌 이 벼슬아치가 백성을 다루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이 벼슬아치, 다스리다, 제압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전에서 이 구성자인 이 풀사가 이 짐을 풀다, 멍에를 내리다는 뜻을 갖게 됨에 따라 또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비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비 또는 시중들다 또는 교접하다 등의 뜻이 생겨났으며, 이 의미가 발전해서 지아비를 맞다, 영접하다, 영합하다, 맞이하다는 뜻으로 확대 발전됩니다. 특히 맞이하다는 의미의 경우에는 이 아로 읽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길삼적입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꾸짖을 책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사자는 명주 고체에서 나온 세사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이 섬유소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꾸짖을 책은 빛채로도 불리우는데, 각골자를 보면은 이 가시자와 조개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시자를 살펴보면은 이 나무 위에 이 가시가 이렇게 세 갈래로 뻗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는 가시 또는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 자형의 형태가 이 묵골 속을 닮아가면서 이 가시자는 묵다는 속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자의 이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찌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찌르다는 의미는 이 소전에서 이 칼도자와 결합하여 이 찌를자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또 다르게는 이 말로 찌르다, 즉 책망, 훈계를 의미하는 자형으로는 이 변에 이렇게 말스문을 붙인 이 풍간할 자자가 있는데요. 이제는 건문에서부터 이렇게 붕괴가 되었지만은 오늘날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꾸짖자는 의미로는 이 꾸짖을 책이 오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자는 이 찌를 자와 조개패의 합자입니다. 원래 자형의 의미는 샀다, 모으다였습니다. 이 만호조개는 옛날 화폐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중앙에 구멍을 내고 여러 개를 줄로 끼워서 이 꾸러미를 만들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각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후 자형은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 재물과 가시의 합으로서 이 아픔이 되는 재물, 즉 부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빚독촉이라는 뜻도 붙게 되는데요. 이후 빚독촉은 꾸짖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독촉의 의미를 경우는 이 책으로 읽으며 빚의 의미일 경우에는 이 채로 읽습니다. 한편 이 자형이 부처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건문에서는 이 샀다, 모으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벼자를 넣은 사을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수학한 이삭을 사한 걸로 달리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길삼적은 이 실사자와 사을적의 합자입니다. 즉 시를 샀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는 물레질을 통해서 이 실패에 시를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길삼적은 시를 자아내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형에 이 찌를 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느질의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구성자인 사을적의 영향으로 공적, 성과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길삼적은 오늘날 시를 뽑다 또는 천을 깁다, 잇다 또는 방적 또는 공적, 성과 등의 뜻을 두루 갖고 있는 자가 길삼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길삼방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모강자의 합자입니다. 실사는 쇠사를 꼬아 만든 시를 그린 상형문자라 앞서 말씀드렸고요. 모방자는 동물의 힘으로 이 논밭을 가는 이 쟁기의 방향을 트는 이 손잡이를 그린 구차하여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손잡이 역할을 하는 이 양주머리가 부각되어 그려져 있고, 이 아래에 이 소와 연결되는 이 성에, 그리고 이 아래에 이 보섭으로 연결되는 이 몽컬 부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는 이 방향을 잡는 이 손잡이를 그렸기 때문에
방향을 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서면서 이 세상을 동서남북 4개 방위로 표시하게 되면서 방이라고 그러면 이 4개 방이란 의미로서 방이 네모난 공간, 장소 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방은 이 옳은 방향을 잡다는 의미이므로 옳은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서 방법, 수단, 처방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방은 자연히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쟁기의 몸체를 이 칼도자로 본 것입니다. 즉, 이 쟁기로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칼로 나무를 파는 것이라 해석하여 칼의 방향을 잡는다 하여 조각하다, 본뜨다는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은 본뜨다, 모방하다, 대등하다 또는 목판 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모방자입니다. 길산방은 이 실사와 방향을 틀다는 이 모방자의 합으로 실의 움직이는 방향을 잡는다는 뜻인데요. 이는 실로 옷감을 짜는 것 혹은 이 옷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옷감을 짜는 이 배틀은 이 날씨를 이렇게 매달고 시실을 걸어서 천을 직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자형이 길산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산방은 그 의미가 옷감을 짜다, 옷감, 비단, 실, 걸다, 매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첩어적방, 즉 첩은 잠자리에서 지아비를 모시고 길삼으로 가산일에 기여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비를 잠자리에서 섬기는 시어를 예기 내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첩수로 첩이라도 비록 늙었더라도 년 미만 50, 나이가 50 미만이면 필려 5일지어 반드시 5일시어에 함께한다. 처불제, 처가 부재 중이라면 첩어 막 감당석, 첩어로 밤을 감당할 수는 없다. 5일지어란 제후의 예에 따르면 처와 여러 첩들이 번갈아 제후를 밤에 모시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주기가 5일이어서 5일지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석은 이 문장에서 밤에 처가 지아비를 모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첩은 이 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도록 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독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병마와 싸우느라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서 무척 기쁘기도 합니다. 원래 구독자 수 200명이 목표였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편당 조회수도 수십회나 되어서 아직도 한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올 이민년 호랑해가 지나고 이제 23년은 개묘년 금원토끼해가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라면 내실을 다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